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오늘 삼성 SDI 2,000원 내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에 서울을 갔었어요. 서울 가기 전에 어저께 댓글에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아마 L, LG화학을 내가 오늘 팔았는데 50이 신고가로 가는 건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제가 파란 가격에 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댓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내일 사야지 됩니까?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첫 번째 LG화학은 조금 이따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삼성 SDI는 제가 실험 영상입니다 하면서 52에 52 신저가 봉 이렇게 가지고 만드는 걸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짧은 영상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사람들이 안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봐야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52의 신저가에서 사는 거를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와 성공 사례와 그다음에 실패, 성공과 실패가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삼성 SDI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서울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도 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을 한 거는 지켜야지 된다 해서 제가 좀 피곤하지만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용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 좀 크게 해주려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잘 보고 있으면서 찍겠습니다. 지금은 음성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고 있고 제가 조금 목소리를 더 크게 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2천을 내렸지만 전혀 바뀐 게 없고요. 어저께 설명했는 대로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요. 얘네들이 어저께 내용에서 바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어저께 이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얘가 ADX가 계속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요. 얘가 여기서부터 뭐였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하락이었다 그랬죠. 여기서 하락. 여기서 여기까지면 하락이었고, 여기서부터 하락의 반대는, 하락한 거에 반대는, 반대로 내려갈 때는 상승입니다. 그러면 상승해서 다시 올라갈 때 하락이 갈지 상승이 갈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볼 때, 여기 올라갈 때 붉은 색깔이고 플러스랑 같이 넣으면요 무조건 상승합니다. 근데 요게 세 개가 동시다발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요게 눌림목 자리거든요. 하락의 눌림목일 수도 있고 상승의 눌림목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락의 눌림목으로 들어오면서, 하락의 눌림목은 뭔가 하면요,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못 읽으면 굉장히 낭패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이게 앞에 거를 보고 뒤에 거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거는 설명해 드리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여기서 설명을 못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5일이 오늘 월주에서 주봉이 마무리되는 봉이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4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5일 전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날 개파락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오늘 5분째 월요일부터 52의 신저가가 되면서 화요일 날 신저가봉이 여기서 나온 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봉으로 52의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봉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들어가면요, 어저께는 그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거를 이만큼 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요, 여기서 8일 동안은 니로 오질 않습니다. 얘가 니로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얘가
말 많고 탈 많은, 말도 많고 힘도 없는 얘가 이 연준이 꺾어서 니로 와야지만이 됩니다. 이 연준이 꺾어서 니로 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얘가 침체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저께 설명해 줬다시피 이 캔들이 9일의 신저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9일의 신고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가일권을 들어가야 가일권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얘는 9일의 신고가가 되는 거는 9일의 신고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 5일이거든요. 6일, 7일, 8일, 9일입니다. 그러면 고가 자리가 여기가 있거든요. 고가 자리가 여기 있는데 이 고가 자리는 3일이 지나면 여기로 퐁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 주가가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이 전등표를 보고 내일의 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월요일 날에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걸로 형태로 봤을 때는 얘가 정상적으로 20에서 30으로 올라갈 때 여기에서 전환선 위에 캔들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만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서 있다면 얘는 9일의 신고가로서 계속 올라가서 가일권을 들어가면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영상에 보면요, 내가 여기서 단기 매매자라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사야 되는 자리를 그때 가서는 정확하게 또 일러드리지만, 그 영상에 보면요, 단기 매매자가 첫 번째 팔아야 될 자리와 두 번째 팔아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일러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요 부분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장기 매매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길게 끌고 간다는 사람은 어떻게 매매를 해줘야지 되는가 하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또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 52의 신저가일 때 52의 신저가봉에서 아무리 내가 늦게 산다 그러더라도요, 저는 52의 신저가봉 종가로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가에서 샀겠죠. 그죠?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여기서 샀다 그래도 여기 가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고요.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또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장기 투자자가 계속 끊임없이 분할 매수를 하는 시점이 이런 거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분할 매수한다고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조금 사는 게 이게 분할 매수가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산 단가와 여기 산 단가와 여기 산 단가를 한데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여기서 산 거는 팔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 샀는 거는 만약에 니로 온다, 이 지표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안다면 니로 온다면 여기서 샀는 거는 팔고 여기 기다려서 여기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해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올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지만 이 얘기를 매번 듣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뭐 맨 같은 얘기네,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같은 얘기면 그 얘기를 알아듣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그것이 한편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오늘의 주봉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 주봉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요, 주봉으로 오늘 52주 신저가봉은 전번주에 만들어졌고요. 5번주에는 52의 신저가봉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52의 신저가봉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종가로는 사도 되겠죠. 그러면 오늘 사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이제 8주 동안은 이 가격을 훼손 안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8주면요, 한 달입니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죠. 예? 그러면 50일입니다. 50일 동안 여기서 내가 뭐 많게 적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5주 동안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을 만들어내겠지만 여기 18만 5천 원은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해줄 수 있는 얘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가 훼손 안 한다는 조건이 뭐가 달려 있을까요? 여기에서 뭐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거기 그게 뭔가 하면요, 스트레이트 슬로에 여기는 스트레이트 슬로가 14, 5, 3입니다. 근데 스트레이트 슬로는요, 14를 쓰든 12를 쓰든 아무런 12를 쓰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14도 쓸 때 있고 12도 쓸 때 있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조금의 차이 있지,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20에서, 예? 20에서 30으로 올라갈 때, 20에서 30을 올라가 준다면 얘는 전환선 위에 정확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일봉에서도 이 방법이 똑같이 되지만 주봉에서까지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월봉에서는 제가 그걸 맞춰보진 않았으니까 월봉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주봉까지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봉으로 주봉으로 볼 때요. 주봉으로 볼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주봉으로 볼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보세요. 지나간 과거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라고 하지만, 오늘 아침 영상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여기는 실패한 경우가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거기와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52의 신저가에서 52의 신저가봉을 여기 만들어낸 봉은 요 봉입니다. 다시 여기다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양봉입니다. 하지만 이게 양봉에서 우리가 볼 때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9개의 캔들입니다. 9개의 캔들. 이 9개의 캔들 동안에, 올 동안에 양봉과 음봉을 계속 만들어냈지만, 월봉으로서 얘가 여기를 훼손할 때 스트레이트 슬로에 1255나 1455가 20에서 30을 올라가 줘야지 되는데 20에서 30을 올라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여기서 계속 눌려줬기 때문에 얘는 52의 신저가가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맹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가 올라가 주면 얘가 윗방향으로 틀어서 올라가 주는데, 얘가 여기서 8주입니다. 8개의 캔들이 나올 동안에 얘 스트레이트 슬로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이 스트레이트 슬로가 윗방향, 그 다음에 533이 위로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가열권 이 앞에까지만 올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열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시그마의 영선까지만 올라가주면 얘는 정상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8주입니다. 8주가 올라가서 얘가 올라간 상태에서 얘가 가액권 들어가서 가액권에서 계속 머무르면요, 이제는 신저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며칠 전에 일봉으로 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날입니다. 요날. 그러니까 요날
요 날부터 만약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못 올라가면 여기에 구름이 너무 뚫고 와서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서 52의 신저가를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 때 우리는 주식을 사야지 합니다.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저희 영상을 보시던 분이 요 밑을 5일 동안 안 보고 또 다른 데 눈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와 가지고 볼 때는 이미 여기에 영상을 볼 때는 '아 내가 놓쳤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52의 신저가봉이 나오는 날 저는 주식을 샀습니다. 사고 52의 신저가에서 20에서 30 올라갈 때 기준선 위에 내 봉이 서 있는 날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사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갈 때 8 일에 이익을 내고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가 이제는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 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가, 오늘 공부를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얘가 올라가 준다면 종가로라도 주식을 사주는 게 맞겠죠. 여기서는 조금의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여기는 여기보다는 더 많은 주식을 사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 때 내가 1번 단기 매매자, 그 다음에 2번 중장기 매매자,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1번인 사람들은 여기서 파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여기가 고점을 찍고 한번 눌림 먹어 주고 갈 겁니다 할 때 파셔야 되고요. 2번 장기 매매자라면 그분들은 그냥 아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주는 설명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또 실패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 1 번은 "다시 여기서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2번 매매자는 여기서 같은 자리에서 1-2 번이 같이 사는 자리가 나왔으니 다른 계좌에다가 이어 놓고 다른 계좌를 다시 또 만들어서요. 이제 일 주일만 지나면 계좌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주일 지나고 난 뒤에 다음 달에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다가 사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를 해서 모아 나가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전환선 위에 온전히 캔들이 서면 종가로 사시는데요. 거기선 분명히 얘기해 드립니다. 내가 1번에 속한 매매자인지 2번에 속한 매매자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1번이 나왔습니다 하면 1번에 맞는 행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2번이 나왔습니다 하면 2번에 행동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시면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신저가인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한번 더 내려왔다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 밑을까지 지켜봐야지 되는가 하면요, 저는 틀림없이 여기서 또 얘기를 해 드립니다. 26일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6일입니다. 26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기간은 며칠입니까? 22일 남았습니다. 22일 동안에 여기를 올라가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26일 때 얘가 위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다 실패를 했지만 26일에 얘는 정상적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26일에 간다면 얘는 지금 중위와 여기가 없는 정 사이즈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목균형표를 아는 사람만 이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 캔들, 그다음에 모든 거를 지표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하루라도 안 들으시면요,
다음 날이라도 그 영상을 듣고 백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듣는 분한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듣기만 하십시오. 듣기만 하는데 제가 좋은 얘기로만 계속 해 준다면 '아 주가가 올라가는구'라고 생각하시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아 얘가 눌림목이거나 하락 쪽으로 돌아서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해 드리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얘기만 해 준다는 얘기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해 주는 거고요.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LG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어저께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가 하면요. 이렇게 달렸었어요. 아, 제가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내일 다시 그 단가가 내려온다면 저는 사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파란 단가에서 사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한테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구미 갔다 오면서 저희 식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날 댓글을 달아준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요. 52의 신저가로 올라가는 캔들은 캔들은 어 무조건 따라가야지 합니다. 라고 하면서 5일선에 대이거나 기준선에 대일 때 사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요. 이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자, 내가 여기 좀 키워서 보여줄게요. 어, 얘가 5일선과 전환선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당겨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했던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어 점은 뭔가 하면요. 언제든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5일선 밑으로 캔들이 5일선 밑으로 내려올 때는요. 내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얘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 그때 모든 제가 알려주는 지표를 가지고 보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라가던 주가를 내가 따라잡고 싶을 때 어디에서 따라잡아야 되는지를 어저께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맹 올라갈 때는 저 모를 때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5일선과 전환선에 건드릴 때 이때 딱 따라잡으면 손실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따라잡았는데 이렇게 5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면요. 의심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5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3, 4일을 여기서 머물렀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내려오는 자리는 의심을 해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어저께 강력하게 당겨 놓고 5일선을 밀었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 붙여 놨다 하면 붙여 놓은 자리에 샀다 하더라도 5일선을 훼손하고 캔들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은 빨리 매도를 쳐야 됩니다. 내가 손실을 가장 적게 하면서 이익은 극대화 올리는 게 우리가 캔들을 보고 차트를 보는 이유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거는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얘네들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배운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속임수만 잡아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항상 나를 속이니까 그 속임수가 욕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기준선과 이게 선들이 어저께 5개의 선들이 다 올라가는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였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다 올려놔 놓고 오늘 그냥 못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바로 들이눕죠, 이렇게. 이게 하루 누운 겁니다, 이게. 이게 하루치예요, 이게 하루치. 여기서 하루 올라갔다가 여기 하루 누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밑으로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면 얘는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낸,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52의 신고가를 얘는 못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리가 52의 신고가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닌가 보십시오. 얘가 올라갔지만 어지 되면 오늘 올라갔지만 어저께 꼬리를 담가대면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딱 거리 가지고 해놓으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캔들이 못 올라갔죠. 여기 조금 꼬리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얘네들의 캐선들이 다 신고가를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제가 얘가 구름 속에 들어가면 조금 헤맨다 그랬죠. 근데 얘는 보십시오. 얘는 어지 단가되면 오늘 올랐는데도 여기에 선들이 다 누워 있죠. 다 누워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진짜 눈꽃맨침을 요만큼 못 올려서 얘네들이 다 누워 놓은 건데요. 다음 주에는 분명히 얘네들은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첫 번째 근거로 ADX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ADX가, 이 검은색 이 ADX가, 이어서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들을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할 얘기가, 피곤해도 할 얘기는 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를, 저도 영상을 고집이 있죠.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DX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0에서 4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ADX가 30에서 40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ADX의 기준은 30입니다. 본래 ADX 기준은 20도 있습니다. 20에서 30 올라갈 때 윗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30에서 40 올라갈 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꺾이면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상승의 눌림목을 주고 다시 상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얘기가 꺾이기 전까지는 얘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가 꺾이기 전에, 얘가 하루라도 꺾일 수는 있습니다. 꺾인다 그래도 하루 꺾였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꺾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는 계속 윗방향이라는 겁니다. 윗방향. 그럴 때 여기에 첫 번째 52의 신저가봉을, 얘가 52의 신저가봉, 그러니까 52의 신저가로 올라가는 선행스틸 2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국의 협조로 올라가는 건데, 얘는 당국의 협조가 없습니다. 얘는 당국의 협조가 없어요. 나중에 그거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 피곤한 관계로 그 설명 못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얘는 당국의 협조가 없이 자기 자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력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며칠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무조건 올라갑니다. 52일입니다. 52일. 52일 동안은 얘가 양봉 내고 음봉 내고 양봉 내고 음봉을 낸다 하더라도 이날까지만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렸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우상향이라는 걸 틀림없이 제가 LG학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까지 날짜가 며칠 남았죠? 여기까지 날짜가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24일 동안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24일 동안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되게 웃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오 이봉을 좀 전에 LG화학으로 설명했고요. 이봉을 어저께 설명을 해 줬습니다. 여기서 52일 동안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이날까지입니다. 그러면 얘도 이날까지 며칠 남았을까? 24일 남았습니다. 24일 동안 얘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를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얘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 드릴 게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요. 얘가 보십시오. 어 스트레이트 533이 가열권을 들어갔습니다. 이 가열권을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뭔 얘기인가 하면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모든 지표를 다 지우고 깔끔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얘가 이 가열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9일의 신고가라는 겁니다. 얘는 뭐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9일의 신고가예요. 그러면 스트레이트 슬로가 얘도 14가 됐든 12가 됐든 얘가 20에서 30이 지나치고 얘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신고가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신고가.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신고가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올라가는 도중에 얘가 꺾어내려 오면 여기는 하락이 아니고 눌림목 자리일 수 있으니 그 주는 음봉이 진행되는 봉이 될 겁니다. 요거 분명히 기억했다가요, 제가 분명히 그런 자리에 나오면 오늘 설명했는 거를 권한이니 권할 영상을 보고 오세요 라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0분 동안 제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통스러운 거 아시는데요. 이 고통스러움도 나중에는 밑거름이 돼서 내가 주식을 딱 보는 순간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이익을 못 내는지, 이게 제 영상 30분짜리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분명히 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길더라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제부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